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시도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짚어보고요. 요즘 빈집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미관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늘어나는 빈집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이슈 자갈치일보에서 전해드립니다. 자갈치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드릴게요. 자갈치일보 시작합니다. 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수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관련 이슈인데요. 차기 대권을 결정한 6.3 대선이 이제 정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이 막판 스퍼트를 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판세를 보면 정권 교체론이 재창출보다 우세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을 발판 삼아서 격차를 좁히고 있는 양상인데요. 여기에 이준석 후보도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이슈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3자 구도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그지야? 네,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거듭 세기를 박으면서 완조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남은 일주일 동안 새 후보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28일부터 대선 당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포가 금지되는 기간을 앞두고 이대로 승기를 굳히려는 이재명 후보와 역전을 노리는 김문수 후보,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이준석 후보 등의 막판 수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중도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대. 예. 네, 그렇습니다. 당선 시 민생 경제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외교 안보 정책 역시 국익과 실용 외교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 같은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 맞서는 김문수 후보는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해서 지지율 제고에 진력하는 동시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막판 역전을 시도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보수 지지층의 단일화 이론과 분열 책임론, 사표 방지 심리에 따른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하락 가능성 등 논리를 총동원해 전방위 설득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설령 단일화가 불발되더라도 유권자들이 결국 김 후보 쪽으로 표를 몰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짜든 동 이준석 후보는 이런 압박과 회유에 응하지 않고 대선 레이스 완주 의사를 명확히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 시간표는 촉박하게 굴러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 세 후보 모두 참여하는 마지막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서 29일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 시간은 사실상 28일 하루만 남은 상황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 단일화는 무더기 사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 나서는데요. 이번 토론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정치 양극화 해소, 또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만큼 방어전에 주력하면서 자신의 정치 개혁, 개헌, 외교 관련 공약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4년 연임제 개헌 등을 공약한 바 있는데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뒤를 쫓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하대요. 네, 김 후보 역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는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어 이재명 후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헌 공약에서 임기 단축을 사실상 배제한 이 후보를 상대로 개헌 의지의 진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마지막 TV 토론인 만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슈들을 짚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관련 발언이나 최근 논란이 된 시흥시 거북섬 인공스핑장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나 국정 능력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권 후보는 권역별 개방형 정당 명부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우면서 다른 후보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의 123 비상계엄 수사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를 삭제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 비화폰에는 지난해 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와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서 계엄과 관련된 의문을 푸는 가장 핵심 증거물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 행사 재판 과정에서 서로 통화한 내용, 이유 등을 놓고 엇갈린 진술을 해왔는데요. 경호처가 대통령의 통화 일시 통화 시간, 통화 상대방을 삭제해서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경호처 내부 누구의 지시였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 세 사람의 계엄 당일 행적이 진술과 달라서 의혹이 있다고요? 네, 그 특수단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입니다. 예. 그 특수단은 경호처에서 제출받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및 대접견실, 즉 계엄회의 장소죠, 내부 폐쇄로 영상을 분석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이 과거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밝혔던 자신의 계엄 당일 동선, 즉 행정과는 다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명의 진술을 좀 한 명 한 명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 당일 오후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경제가 어려워진다, 계엄을 반대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계엄 당일에 오후 8시 40분경에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서 오후 11시 10분경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다고 요래 증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 최상목 전 부총리는 또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오후 9시 55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경호처의 CCTV와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수단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위해서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자리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들어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이 오롯이 녹아있는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1965년 들어섰던 댐으로 인해서 해마다 물에 잠기고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훼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향후 보존 관리 대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유네스코 학계각 등에 따르면은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 즉 이코모스라 그러죠. 예. 우리 정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방구천 암각화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식 명칭은 방구천의 암각화입니다. 예, 이코모스가 각 나라에서 신청한 유산들을 조사하고 나서 등재할지 보류할지 반려할지 또 등재 불가한지 이런 의견을 세계유산센터에 전달한다 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됩니다. 방구천의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유산으로 국보 울주 대곡립 방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가 암각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각화는 바위나 동굴 벽면 등에 새기거나 그린 그림, 즉 바위 그림을 뜻하는데 두 암각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양한 형상이 새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71년 발견된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는 흔히 방구대 암각화로 이렇게 불립니다. 예, 이 방구대 암각화가 고래 사냥 그림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고래물의 움직임을 관찰한 듯 섬세하게 새긴 그림에는 짝살 맞은 고래, 새끼를 베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포함되어서 세계 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등재 여부가 언제 확실해지는 겁니까?
등재 여부는 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입니다. 예, 기분 좋은 소식이네. 4월부터 9월 중순까지 맑은 날 오후 4시쯤에 이 암각화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하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자갈치일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